문재인 대통령 하야를 촉구하는 성명을 내서 논란을 빚고 있는 한기총의 전광훈 목사가 사과는커녕 한 걸음 더 나가서 하야 촉구를 위한 릴레이 단식 기도회를 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한기총의 정치 세력화에 대해서 교계에서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동안에 문재인 대통령 하야 촉구하는 발언을 몇 차례 했습니다. 히틀러에 비교하기도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기독교계 내부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그런 발언이라고 생각하면서 부끄럽다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고요. 특히 한기총의 비대위에서는 한기총 내부에서 이 전광훈 목사를 막을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데 지금 한기총이라고 하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사실 현재 한국 기독교를 대표하는 가장 큰 단체는 아니라고 합니다. 자, 전광훈 목사 내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릴레이 단식을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지 한번 지켜볼 일입니다. 관련된 녹취 들어볼까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는 현명하신 5천만 국민들에게 독일 히틀러의 폭력적인 역사를 교훈 삼아 연말까지 문재인을 하야시키고 대한민국을 세계 1등 가는 나라로 만드는 일에 다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기총은 문재인 대통령이 하야할 때까지 청와대 앞에 캠프를 치고 1일 릴레이 단식 기도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청와대 앞 캠프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이 성명서를 본 전국에 있는 많은 지금 기독교인들이 교회별로 지금 버스를 대절해서 오겠다고. 좀 국가가 손해보더라도 그냥 가도 되지 않냐 하는데 완전히 자기들의 세상을 굳히려고 한다면 이거는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죠. 이건 뭐 종교를 떠나서 교회를 떠나서 이건 대한민국의 헌법을 공유하는 자라면 이건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너무나 저돌적이고 사실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이 강렬한 사람입니다. 예. 이 사람 막을 사람은 제가 볼 때 한기총에서 거의 없습니다. 허허. 그래서 저희 비대위들이 지금 걱정하는 것이 뭐냐면은 예. 이 전광훈 목사에 대한 어떤 정말 강력한 처지가 없다면은 제가 볼 때 한기총은 어쩌면 이 해체돼서 한국에서 영원히 없어질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한국교회는 물론이지만은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좀 혼란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노영희 변호사께 한번 들어볼까요? 이분이 정치를 하고 싶으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정치를. 네, 왜냐하면은 뭐 이전에도 그 기독교 정당 설립해서 4번 정도 총선에서 좀 나온 적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2016년도에서 아마 기득자유당 만들어서 62만 표 정도 받았다라고 하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이분이 원하는 것은 본인이 어떤 정치 세력화를 이제 개신교의 정치 세력화를 노리는 것 같다. 여기에 대해서 뭐 한국 기독교협의회가 이거 좀 무시해달라고 했다지만은 이분이 상당히 좀 집요하게 끝까지 가려는 모습을 보이고 특히 지금 황교안 대표가 이제 교인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이 지금 마지막 좋은 찬스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더 집중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런 식으로 이 종교를 이용해서 이렇게 정치 세력화하려고 하는 그 개인적인 제가 보기엔 개인적인 욕심을 이 종교를 이용하는 데 쓰는 것 같아서 혹시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좀 갈등의 소지가 되고 있는 이런 식의 행동에 대해서는 조금 그 교회 내부에서 좀 정리를 해주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최진영 변호사, 대통령한테 하야를 요구한다면 무엇 때문에 하야를 해야 한다라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주장하는 것은 뭐죠? 기본적으로 제가 썼습니다만 이분의 생각은 그러니까 강경 보수의 생각을 대표한다라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본인의 생각만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이 아닌가. 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보수의 스펙트럼이 다양합니다만 그중에서 특히 이와 같은 대한민국 헌법에 있어서의 어떤 자유민주적 가치를 굉장히 강조하는 측 그리고 통일이나 이런 안보 측면을 좀 더 강조하는 측의 목소리를 지금 전광훈 목사가 대변하고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이
어떤 뭐 정당하냐 이것을 떠나서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나아가서 지금 이분이 얘기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어떤 그 기본은 보수 또 특히 안보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와 같은 것에 있어서 이게 그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지향하고 있는 통일이나 내지는 북한과의 교류 협력이 대한민국의 어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오히려 반한다라는 그런 판단하에서 이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와 같은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그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측, 현 정부 여당의 정책을 지지하는 측에서는 비판적으로 보는 것은 맞죠. 그렇지만 여전히 보수 측, 특히 강경 보수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이 담당 목사의 그 얘기에 대해서 공감하는 견해도 적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나아가 과연 그럼 이와 같은 목소리가 정당한가?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실제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적어도 정치와 이 종교가 분리돼서 정치, 종교 분리 원칙이 있으면서 정치가 직접적으로 종교가 직접적으로 정치에 관여하고는 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유럽 같은 경우에는 뭐 독일의 기민당이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정치에 개입하고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보수 우파 쪽에 있는 그 기독교 단체가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면서 오히려 이것이 긍정적인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기독교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좀 더 크다는 그런 문제가 없지 않은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것은 적어도 앞으로 다가오는 내년 선거에 있어서는 또다시 목사님 이외에 다른 분들도 기독교 측면에서 좀 더 강한 정치적 어떤 제도권의 진입을 위해서 어떤 나름대로 시도할 가능성, 그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발언들이 조금씩 길어지는데요. 조금 압축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한번 드리겠고요. 자, 김명주 의원은 정광훈 목사 발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제발 좀 말씀대로 끝까지 계속해서 릴레이 단식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기회에 오히려 이러한 밖으로 들어가는 행동이 국민 전체가 한번 제대로 지켜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오히려 기독교가 더 자정하고 더 발전할 수 있는 저는 계기가 될 거라고 분명히 느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사실은 문재인 정부를 종북, 친북이라고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서한을 보내겠다고 그래요. 예. 근데 트럼프 대통령도 종북, 친북 아닙니까 지금? 끝까지 계속해 주세요. 이 한기총 목사가 김명주 의원한테 막말했다고 할까 봐. 아니, 끝까지 하시겠다고 하니까 제발 좀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황장 소장께서는 어떻게 들으셨는지? 저분이 정치 목사인 건 맞죠. 예.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신념을 끝까지 주장을 했더라면, 저는 대한민국의 이 정치권과 관계없는 과연 타 종교나 타 기독교 교파가 있습니까? 대부분 정치의 입장들을 이렇든 저렇든 표명을 하죠. 그런데 저분은 어떤 사람을 지지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과거 경력 때문에 비판을 받을 소지는 있습니다. 목사가 정치에 개입했을 때는 저분 말대로 과거에 독일의 히틀러 치하에서 디트리 본 헤프라는 그 목사가 미친 운전자가 폭주해서 사람을 죽일 때는 그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목사가 애도하는 게 아니라 그 미친 운전자를 끌어내서 죽여야 된다. 그러면서 히틀러 암살에도 관여했는데 그분을 언급을 했어요.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뭔가 하면, 한국의 저분을 비판하는 다른 쪽에 서 있는 종교인들 중에 그분들은 과거에 민주화나 이런 어떤 목적 이런 것 때문에 개입한 적은 없느냐, 촛불에서 정치에 개입한 적은 없느냐. 다 종교인이 한국에는 범대인이 이런 데서 가톨릭이니 불교니 기독교니 하고 다 개입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정치적 발언을 하면 안 되고 어떤 사람은 하면 되는 건가? 한국의 종교가 과연 그런 부분을 가릴 만큼 그게 있느냐? 지금 보수 진영에 있는 사람은요, 숨이 막힌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이 정권에 대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부분에서 저 목사님의 과거 행적이 특정한 정치인을 지지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매우 정치적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저 사람을 비판하는 사람들의 시각이 과연 그러면 공정한 것인가? 그 부분도 한번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봐야죠. 예. 제가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본 결과를 이야기해도 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자기 양심이니까. 예. 예. 저 이렇게 썼습니다. 전라도는 빨갱이라고 저분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황교안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장관직을 제의했다고 또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전라도는 빨갱이.
수많은 그 기독교인들이 지금도 새벽마다 이 호남 지역에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든 황교안 그 대표의 이 좋은 성전을 위해서든 그 모든 사람들을 특정 지역에 산다고 빨갱이라고 매도하는 저분이 저게 정치적 발언이냐? 그리고 누구든지 정치적 견해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누구든지 했었을 때 할 수 있는 할 말이냐? 이렇게 따졌었을 때 정광훈 목사는 목사라는 이름으로 호남의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모욕하고 그리고 절망에 빠뜨리는 그러한 언어를 구사했단 말이에요. 저는 지금 정광훈 목사의 저런 정치적 도발이라는 표현보다는 정치적 발언이 현재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를 우리는 고민해야 되고요. 여기에 난 황교안 대표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대통령이 빨갱이라고 또 표현을 했는데 이게 막말이라는 말부터 조심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당의 소속의 지역 당협위원장이 대통령이 빨갱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걸 막말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수긍하느냐라는 기자의 질문에 막말이라는 말부터 조심해야 된다고 당대표가 이야기를 해요. 빨갱이라는 이야기가 한국 사회에서 가치가 없는 부정과 긍정, 호의와 불의가 구분되지 않는 그냥 일반적인 명사입니까? 빨갱이라는 자체가 말 그대로 엄청난 모욕과 조롱과 멸시와 그다음에 공격과 이러한 것들 다 포함하고 있는데 저렇게 대통령을 빨갱이라고 하고 전라도를 빨갱이라고 하는 저 두 사람이 만나서 장관직을 제의했다고 제의받은 사람이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 발언이냐, 정치적 소신이냐, 정치적 행위냐 이렇게 발언을 할 때 우리는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 정광훈 목사의 이런 발언에 대해서 또 네 분 패널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제가 두 전직 국회의원들께 한번 이 부분을 좀 진지하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발언들이 있죠. 그런데 이제 그전에는 막말로 인식하고 황교안 대표도 이제 막말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제 황교안 대표도 조금 입장을 바꾸는 것 같아요. 차명진 전 의원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무조건 막말이라고 할 것은 아니다. 이런 입장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경욱 대변인의 이런 발언에 대해서도 당 내에서도 뭐 막말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정광훈 목사도 그전 같으면 막말이라고 하는 여론에 수그러들 법도 한데 오히려 더 나가면서 다 올라와서 릴레이 단식하겠다. 이렇게 더 수위가 높아지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각종 기념사에서 했던 그 편가르기 발언 또 김원봉 서훈 같은 현충일 날 했던 그런 추념사 이런 것들이 원인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이 정광훈 목사는 이제 보수교단을 대표하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한기총이라는 조직이 이제 많이 약화됐거든요. 한교연, 한교협까지 생겨서 한기총이 그전 이 정통 기독교 연합회 한 30% 정도밖에 안 남은 단체입니다. 그런데 강경 보수교단의 목소리를 이분이 대변을 해요. 이 광화문 집회에 와서 보면은 성족이 휘날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스라엘 국기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인들이 주장하는 것은 국군과 한미 동맹으로 가는 이 평화로운 예수님의 나라를 이제 건설하자 하는 건데 문재인 대통령이 신영복 선생을 가장 존경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신영복 선생이라는 분은 국가안보법 혐의로다가 간첩 혐의로다가 이제 복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김원봉 서훈이 나오니까 드디어 이제 정광훈 목사가 대통령 하야를 공식적으로 얘기하면서 나왔는데 저는 그 부분이 대통령이 좀 통합을 얘기하고 해야 되는데 늘 말씀하시면은 촛불 정권이라고 얘기하면서 5.18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아주 한쪽으로 치워놓는단 말이죠. 보수 강경파의 목소리들을. 그렇게 되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사실 41.1%밖에 득표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50%도 안 되는 대통령이 마치 모든 국내 우호적인 언론은 자신이 얻고 있고 반대하는 일부 세력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반대하는 세력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랬을 때 통합을 말씀하셔야 되는데 편가르기, 모세가 물 가르듯이 그냥 진보 보수를 쫙 갈라버리니까 자꾸 이렇게 발언 수위도 세지고 그러다 보니까 황교안 대표도 차명진 의원의 그런 말까지도 그건 막말이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고 애들러서 얘기했던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념 갈등을 부추긴 문재인 대통령과 여권의 책임이 더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영주 의원께서는요.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의도하는 바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편가르기라기보다는 이제는 제대로 된 어떤 해방 전후사에 대한 인식, 역사에 대한 논쟁은 분명히 있고 그것이 갈등처럼 보일지언정 제대로 평가할 수는 평가해야 된다. 쉽게 얘기해서 김원봉 발언 자체도 실제로 보면 50년 전쟁 이후의 김원봉을 볼 것이 아니라 강복군을 맞이했던 1942년에 김원봉이 장개석 밑에서 팔로군에 갔던 그런 어떤 여와 야, 말하자면 좌와 우를 극복했던 한 개인의 고민들을 우리 역사 일부로 이제는 받아들일 만큼 우리가 성숙했다라는 메시지를 받을 필요가 있는 거고, 물론 논쟁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 자체만 가지고 그것이 과연 대통령이 탄핵되거나 하야돼야 될 문제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이 자체가 한편으로 보면 그 황교안 대표 자체의 어떤 그 이중적인 태도로부터 비롯됐다고 보여지고요. 토론을 통해서 역사학자들을 통해서 토론하면서 수용해 가야 될 그런 어떤 과제가 여야한테 놓여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지금 이렇게 대립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 국회에 잘 될 리가 없는데요. 국회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